반지를 끼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단순한 금속의 냉기가 아니었어요. 뭐랄까요? 누군가에게 포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이제 내가 가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반지에 담긴 진짜 의미를. 영상 시청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35살, 결혼 3년 차입니다. 남편 박준호와는 회사 동기로 만나 연애 5년 만에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 올해 66입니다. 강남 압구정동에 40년 넘게 사셨어요. 남편분,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혼자 큰 아파트를 지키며 살고 계세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생각납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좀 까다로우신데 너무 긴장하지 마. 원래 그런 분이야. 까다롭다. 그 말이 얼마나 순화된 표현인지 저는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준호 사귄다는 여자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마치 상품을 검수하듯이요. 차를 내오신 후에 질문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집안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공무원. 무슨 공무원? 구청에서 일하세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실망이라고 읽어도 될 표정이었습니다. 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그래, 어디? 제가 학교 이름을 대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직장은? IT 회사 다녀요. 마케팅팀에 있습니다. 결혼하고도 계속 다닐 거니?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 애는 누가 키우려고?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나중에 둘이 상의해서. 상해? 여자가 밖에 나돌면 가정이 무너져. 내가 평생 집안 지킨 게 왜겠니? 저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결국 결혼은 했어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준호가 끝까지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준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교묘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만든 반찬이야. 준호가 좋아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오셨어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반찬에는 항상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데워야 해. 준호는 이거 싫어하니까 빼고 줘. 내가 만든 거보다 이게 나을 거야. 메모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은근한 비교, 은근한 비하. 시어머니는 그걸 참 잘하셨습니다. 명절은 전쟁이었어요. 추석에 시댁에 가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누이 둘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은 손님처럼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전 좀 더 붙여. 색이 안 예쁘네. 수진아, 국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 수진아, 과일 좀 깎아. 제 이름이 그날 하루에 100번은 불린 것 같았어요. 준호는 남자들 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제가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설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수진아, 이리 와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실 때는 항상 뭔가 있었거든요.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거 봐.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어요. 금반지였는데 가운데 작은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반지 같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 반지가 뭔지 알아? 아니요, 처음 봐요.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준호 할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신부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반지지.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보를 주신다고요? 결혼하고 3년 됐으니까 이제 저도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반지를 꺼내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끼워봐. 저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워봤어요.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잘 맞네. 마치 널 위해 만든 것처럼.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산된 느낌이랄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우면 잘 살아. 준호 잘 챙기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반지를 끼고 집에 돌아온 후 준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거 주셨어. 준호가 반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할머니 반지잖아. 어머니가 정말 줬어? 응. 대대로 물려주는 거라고.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다. 어머니가 이 반지 엄청 아끼시는데 시집갈 때 누나들한테도 안 주셨거든. 그래? 응. 나도 처음 봐. 어머니가 이거 남한테 주시는 거. 저는 불안해졌어요. 준호 말대로라면 이 반지는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 걸 왜 갑자기 저에게 주신 걸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빼면 시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제 일정을 귀신같이 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회식 끝났어? 네, 어머니. 방금 끝났어요. 강남에서 했구나. 고기 많이 먹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강남에서 회식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장소도 메뉴도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해? 뭘? 아, 준호한테 들었어. 아,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내 회식 얘기했어? 아니, 난 안 했는데. 이상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아신 걸까요?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홍대에 갔어요.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 문자가 왔어요. 홍대면 복잡하겠네. 조심해서 다녀.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홍대 간다고 말한 적 없었거든요. 준호한테도 그냥 친구 만난다고만 했고요. 또 한 번은 병원에 갔어요. 감기가 심해서 동네 내과에 들렀는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감기약 먹었어? 요즘 독감 유행이라던데. 어머니, 제가 병원 갔다는 걸 어떻게 해? 뭐가? 아픈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본 거야. 점점 무서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답을 찾았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민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IT 쪽 개발자인데 가젯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점심 먹다가 민지가 제 손을 봤어요. 언니, 그 반지 예쁘다. 어디 거야?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가보래. 진짜? 좀 볼 수 있어? 저는 반지를 빼서 민지에게 줬어요. 민지가 반지를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언니, 이거 안쪽에 뭐 있는 것 같아. 응? 뭐가? 민지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반지 안쪽을 비췄어요. 여기, 이거 봐. 뭔가 박혀 있어. 저도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었어요. 반지 안쪽에 아주 작은 금속 조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안 보이는 크기였어요. 이거, 설마.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GPS 추적기 엄청 작아졌거든. 이 정도 크기도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GPS 추적기? 설마 정말로?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오빠가 보안 쪽 일하는데 한번 물어볼까? 응, 부탁해. 이틀 후 민지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언니 맞아. 이거 초소형 GPS 추적기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배터리는 어떻게? 요즘 건 체온으로 충전되는 것도 있대. 끼고 있으면 계속 작동해. 신호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등록된 기기로 가겠지.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가보라며 준 반지로요. 대대로 물려주는 반지가 아니라 며느리를 추적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서러움도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집에 와서 준호에게 말하려다 멈췄어요. 준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힘들어 하겠죠. 최악의 경우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친어머니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할 수 있다면 저도 시어머니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을 뒤졌어요. 민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GPS 추적기의 원리와 신호를 역추적하는 방법을요. 일주일 후 저는 같은 종류의 추적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릴 스카프에 몰래 심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고른 거예요. 시어머니가 스카프를 받아들었어요. 어머 예쁘네. 고마워. 시어머니는 그 스카프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외출할 때마다 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핸드폰 앱으로 시어머니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거 없었어요. 집, 마트, 병원, 교회.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항상 같은 장소에 가셨어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였습니다. 왜 항상 수요일에 거기 가시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요일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그 카페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저도 갔습니다. 카페는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가셨어요. 5분 후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코트에 중절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남자를 만나시는 건가요? 저는 용기를 내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둘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남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둘은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조금 뒤에 따라 나갔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와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제가 자신의 비밀을 눈치챌까봐 그러셨던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당혹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통쾌함.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저는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반지의 비밀, 역추적, 그리고 카페에서 본 장면까지.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박.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알아봐. 그 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가잖아. 그때 더 가까이서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 말이 맞았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수진아, 요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걱정하는 척 하시는 건지 진심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무리하지 마. 준호 챙겨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뭘 감추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수요일이 됐어요. 이번에는 카페 안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남자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둘이 커피를 시키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쉽지가 않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영숙 씨,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알아. 근데 준호한테 어떻게 말해? 며느리한테도. 준호? 저요? 심장이 뛰었어요. 비밀로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게 쉬워? 40년 넘게 숨겨온 건데. 40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40년 전이면 시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 아니 결혼 초기. 영숙 씨, 지난번 검사 결과 나왔어요. 거의 확실해요. 진짜야? 네. DNA가 일치해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맞아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아이, 우리 아이.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굳이 과거를 들춰서 그 아이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친부모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그 아이한테 무슨 면목으로. 버린 엄마가. 남자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린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는 조각들을 맞춰봤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셨고 그 아이를 포기하셨다는 건가요?
저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고요? 준호가 알면 어떡해. 자기 위에 형이나 누나가 있다는 걸 알면. 형? 누나? 저도 모르게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며느리의 체형, 분위기. 속일 수 없었어요. 수진아? 저는 일어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 왜 여기에? 어떻게?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봤어요. 영숙 씨, 이분이 내 며느리야.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반지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GPS 추적기. 어머니가 저를 감시하고 계셨죠. 남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영숙 씨,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진아, 나는... 왜요? 왜 저를 감시하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3년 동안 저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근데 어머니는 절 믿지 못하신 거예요? 추적기까지 달아가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대대로 물려주는 가보라면서요. 그게 감시 장치였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준호가 널 사랑하는 게 보여서, 내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너한테 주는 게 보여서, 그게 무서웠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무서우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앉아.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남자가 일어서려 하자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아니야, 같이 있어. 어차피 다 말해야 해.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21살 때였어. 이 사람, 강민수 씨를 만났어. 남자의 이름이 강민수였어요. 우린 사랑했어. 진짜로. 결혼까지 약속했었지. 근데 집안에서 반대했어. 왜요? 민수 씨가 집안이 가난했어. 우리 부모님은 절대 허락 안 하셨지. 그래서 우린 몰래 만났어.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임신했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날 상황이었어. 그래서 아이를 낳고 바로 입양 보냈어. 태어나자마자 강민수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게 45년 전이야. 그 후로는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선을 봤어. 그게 준호 아버지야.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사랑해줬고 나도 노력해서 사랑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강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계속 만나신 거예요? 아니, 만나지 않았어. 30년 넘게 각자의 삶을 살았지. 그러다 5년 전에 다시 만났어. 민수 씨가 부인을 먼저 보내고 나서 강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 결혼해서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사이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친구야.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옛날 얘기하고 우리 아이 얘기하고 그뿐이야. 그 아이는요? 입양 보낸 아이는? 시어머니 얼굴에 그리움이 서렸어요. 2년 전에 민수 씨가 찾았어. 친부모를 찾는 사이트에 등록돼 있더라고. DNA 검사를 했는데 일치했어. 지금 어디 살아요? 미국.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자랐대. 의사가 됐어. 딸이야. 딸. 준호에게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누나. 만나셨어요? 아직 못 만났어.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내가 버린 아이잖아. 그 아이가 날 원망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그게 무서워서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어머니, 그래도 왜 저를 감시하셨어요?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평생 비밀을 안고 살았어.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 아이들한테도.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래서 완벽하게 살려고 했어.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시어머니.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내 죄를 감추려고. 그게 저를 감시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준호가 널 데려왔을 때 나는 무서웠어. 내가 너무 똑똑해 보였거든. 눈치도 빠르고. 언젠가 내 비밀을 눈치챌 것 같았어. 그래서요?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싶었어. 혹시라도 내 과거를 캐고 다니는 건 아닌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 왜 어머니 과거를 캐요? 저 그냥 준호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어머니 과거 같은 거 관심도 없었어요. 알아. 내가 피해의식이 심했어. 40년 넘게 숨기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 시어머니가 손을 모으셨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하시는 거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고통도 느껴졌습니다. 40년 넘게 비밀을 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니, 응. 저도 사실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뭔데? 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앱을 열어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스카프에도 추적기 달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처럼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강민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어머니가 저를 감시하니까 저도 어머니를 감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찾아온 거고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하하. 웃음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눈물이 섞인 웃음이 됐어요. 그랬구나. 나한테 당했으면 갚아야지.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수진아, 너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냥 당하고만 살기 싫어요. 억울하면 참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맞아. 시어머니가 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할 거예요? 뭘? 그 아이요. 미국에 있는 딸. 만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모르겠어. 용기가 안 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나셔야 해요. 뭐? 40년 넘게 숨기셨잖아요.
그 짐을 계속 지고 사실 거예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날 미워하면 미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그 아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분 말이 맞아요. 영숙 씨. 우리가 평생 피해 다닐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호한테는 뭐라고?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내가? 네. 어머니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40년 넘게 쌓인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사신 거잖아요. 그날 저녁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집으로 갔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아. 같이 왔네?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45년 전의 사랑, 임신, 입양, 평생 품어온 비밀, 강민수 씨와의 재회, 미국에 있는 딸.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충격이 크겠죠. 자기 위에 누나가 있었다는 걸 40살에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 그게 진짜야? 응.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야. 왜 이제야 말해?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용기를 줬어. 준호가 저를 봤어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천천히 받아들여. 급할 거 없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겠다. 혼자 그 짐 지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준호야, 미워할 줄 알았어? 나 미워 안 해. 그냥 마음이 아파. 준호가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강민수 씨 이야기, 미국에 있는 딸 이야기.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시어머니를 탓하지 않았어요. 엄마, 누나 만나고 싶어? 아니, 만나야 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가족이잖아. 피가 섞인 가족. 시어머니가 마침내 결심하셨어요. 그래, 만나자. 이제 숨지 말자. 한 달 후 시어머니는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강민수 씨와 함께요. 45년 만에 딸을 만나러. 공항에서 배웅할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숨기고 살았을 거야. 어머니가 용기 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돌아오면 제대로 시작하자. 우리, 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모려. 엄마 품어줘서, 이해해줘서. 저는 준호에게 기대었어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지. 2주 후 시어머니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화면에 시어머니, 강민수 씨, 그리고 한 여자가 보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시어머니를 닮은 눈과 코를 가진.
수진아, 준호야. 인사해. 너희 누나야.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영이에요. 준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동생 준호예요. 저도 인사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준호 아내요. 서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동생이 생겼네요. 동생 내외가. 시어머니가 서영 씨 손을 잡고 계셨어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닿아 있었어요. 45년 만에 찾은 가족. 수진아, 고마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용기 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밀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서영 씨도 가끔 한국에 와요. 화상 통화로도 자주 얘기해요. 45년의 공백을 메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감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수진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떡이야.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넌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농담이야. 같이 먹자. 나란히 앉아서 떡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응,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떡을 떨어뜨리셨어요. 뭐라고? 임신이요. 6주 됐대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야? 진짜로? 네. 시어머니가 저를 와락 안으셨어요. 고마워, 수진아. 고마워. 저도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약속해 주세요. 뭘? 이 아이한테는 비밀 같은 거 두지 마세요. 솔직하게 키워요, 우리.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약속할게. 이제 숨기고 사는 거 지쳤어. 우리는 오래도록 안고 있었어요. 반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서랍 속에 넣어뒀어요. 추적기는 제거했지만 반지 자체는 버리지 않았어요. 이 반지가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반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시어머니의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평생 짐을 지고 사셨겠죠. 가끔 서랍을 열어 반지를 봐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한 건 분명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저녁이 되자 준호가 퇴근했어요. 수진아, 나왔어. 어서 와요. 오늘 어머니가 떡 해오셨어.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계신 걸 보고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네요. 응, 며느리 보러 왔지. 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거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너 아빠 된다. 준호 얼굴이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수진이가 임신했어. 6주. 준호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준호가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진짜야? 진짜로? 응, 진짜야.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우리 셋은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영이한테도 알려줘야지. 조카 생긴다고. 네, 어머니. 오늘 밤에 영상통화해요.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45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 비밀로 갈라져 있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그 반지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우습겠죠? 감시하려고 준 반지가 결국 가족을 연결해줬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날 밤 준호가 잠들고 나서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갔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잘 안 보였지만 달은 밝았어요. 뱃속에 손을 얹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 얘야, 엄마가 너한테는 솔직하게 살게. 숨기는 거 없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준호 옆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겠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6개월 후. 수진아, 힘내. 조금만 더. 시어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준호는 옆에서 땀을 닦아줬습니다. 분만실. 저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 응애, 응애.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딸이에요.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제 안에서 자랐다니.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저와 아기를 번갈아 봤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아기를 들여다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병실로 옮겨진 후 서영 씨도 영상통화로 아기를 봤어요. 우리 조카 너무 예뻐요. 언제 미국 놀러 올 거예요? 언니, 조금 크면 꼭 갈게요. 서영 씨가 울먹이며 웃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조카. 가족이 다 함께 아기를 바라봤어요. 준호, 시어머니, 화면 속 서영 씨, 그리고 옆에는 강민수 씨도 계셨어요.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우리는 이미 정해뒀습니다. 박하은이요. 하은? 네. 하늘빛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하늘의 선물처럼 찾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쁜 이름이다. 하은아, 할머니야. 시어머니가 아기 손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작디 작은 손가락이 시어머니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 늘었네. 준호가 말했어요. 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질 줄, 새 가족을 만날 줄, 아기를 낳을 줄. 반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감시의 도구였던 반지가 가족을 연결해줬습니다. 삶은 정말 알 수 없어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화해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하은이가 조르르 눈을 떴어요. 까만 눈망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은아, 엄마야. 앞으로 잘 부탁해. 아기가 방긋 웃은 것 같았어요. 아직 웃을 나이가 아닌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우리 며느리 말고 우리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불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정말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우리 딸.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괜찮다고.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하은이가 다시 잠들었어요.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야. 진짜 가족으로 솔직하게 사랑하며 살 거야. 약속할게, 하은아. 엄마가 약속할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산모분 쉬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래, 우리 가자. 수진아 푹 쉬어. 네, 어머니. 준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잘 자. 내일 아침에 또 올게. 응. 조심해서 가요. 가족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와 저 둘만 남았어요. 저는 아기를 바라봤어요. 새근새근 자는 아기. 문득 반지 생각이 났어요. 서랍 속에 넣어둔 그 반지. 언젠가 하은이한테 줄까요? 이 반지의 이야기와 함께요? 아니,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 반지가 저에게 가족을 선물해 줬다는 거. 감시의 도구가 사랑의 매개체가 됐다는 거. 이상하죠? 인생은 정말 이상해요.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겠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어느덧 3살이 됐어요. 까만 머리카락에 동그란 눈, 시어머니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이제는 할머니 하고 시어머니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은이, 할머니 왔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하은이가 아장아장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작은 몸을 번쩍 안아 올리셨습니다. 우리 하은이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은이의 혀 짧은 소리에 우리 모두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예전처럼 반찬을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은이를 보러요. 손녀를 안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같이 그림책을 읽어주시고 낮잠을 재워주셨어요.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말하면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어요. 뭐가 힘들어? 하은이 보는 게 제일 행복한데.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영 언니도 자주 연락했어요. 화상통화로 하은이와 대화하고 명절에는 한국에 오셨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2주나 머물렀어요. 하은이, 이모야. 기억해? 이모. 하은이가 서영 언니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서영 언니는 울먹이며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조카 많이 컸네. 서영 언니에게 하은이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45년 만에 찾은 가족, 그 가족이 낳은 아이. 혈연의 끈이 이어지는 증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평화로웠어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순탄하기만 하던가요? 그해 가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준호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에 모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민수 씨한테 청혼 받았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준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혼이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응. 이제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리냐고.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자고.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뭐가 고민이세요? 너희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되는 건지.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에요. 그 사이 어머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응원하실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찬성이에요. 강민수 아버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죠?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어쨌든 그분 좋은 분이잖아요. 어머니 진심으로 아끼시는 거 알아요. 같이 사세요. 행복하게. 시어머니가 우리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말해줘서. 서영 언니는요? 언니도 아세요? 응. 서영이도 찬성했어. 아빠랑 엄마가 함께 살면 좋겠다고. 가족 모두가 찬성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결혼할게. 민수 씨랑. 준호가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축하해요, 어머니. 저도 안았습니다.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웃으셨어요. 고마워, 애들아. 정말 고마워. 2달 후 시어머니와 강민수 씨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해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으셨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올리셨어요. 정말 예쁘셨습니다. 강민수 씨도 정장을 차려입으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신 모습이 참 잘 어울렸어요. 4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강민수 씨가 하객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영숙 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제 남은 인생 영숙 씨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 늦추지 않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영 언니가 미국에서 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을 축하하러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서영 언니가 두 분을 안았어요. 45년 전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인 거예요. 하은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앞에서 걸었어요. 꽃을 뿌리며 할머니, 할아버지 앞을 걷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예뻐. 하은이가 외쳤어요. 우리 하은이도 예뻐. 시어머니가 하은이를 안아 올리셨어요. 신랑 신부와 손녀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강민수 씨는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사셨어요. 압구정동 아파트, 시어머니가 40년 넘게 사신 그 집이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두 분이 나이 들어 처음 함께 사시는 건데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민수 씨,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에이, 그런 말하면 부담되잖아. 두 분이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이 신혼부부 같았어요. 아니, 진짜 신혼부부였죠. 하은이는 할아버지가 생겼다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어부바.
아이고, 우리 하은이. 무거워졌네. 강민수 씨가 하은이를 업고 거실을 돌아다니셨어요.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민수 씨, 손녀 보니까 어때요? 꿈만 같아.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두 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구나. 45년 전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 가족이 되다니.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강민수 씨가 쓰러지셨어요. 아버님이 병원에 계세요. 빨리 오세요.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저와 준호는 하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강민수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강민수 씨가 힘없이 웃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은 달랐어요.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수 씨, 괜찮은 거야? 괜찮아, 영숙 씨. 울지 마. 강민수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했어요. 2주 정도. 저와 준호는 번갈아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병원에서 사셨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아니야. 나 여기 있을래. 시어머니는 강민수 씨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밤새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영숙 씨, 나 때문에 고생이야. 강민수 씨가 미안해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부부잖아. 아플 때 같이 있는 거지. 45년 전에도 이러고 싶었어. 당신 곁에 있고 싶었는데. 이제 있잖아. 늦었지만 지금 있잖아.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주름진 손들이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강민수 씨는 퇴원하셨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수진아,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반지였어요. 그 반지. GPS 추적기가 들어있던 그 반지. 이거 기억하지? 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반지를 다시 보니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추적기는 뺐어? 3년 전에. 네, 알아요. 시어머니가 반지를 손에 쥐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지 사실 진짜 갑오야. 네. 거짓말 아니야. 진짜 우리 시어머니, 준호 할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대대로 물려주는 거 맞아. 저는 의아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추적기를? 내가 심은 거야. 갑오의 추적기를.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지.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반지로 돌려놓고 싶어? 원래대로. 수진아, 이 반지 받아줄래? 저는 놀랐어요. 저한테요? 다시요? 응. 이번엔 진짜 갑오로. 감시 장치 같은 거 없이. 시어머니가 반지를 제 손에 올려놓으셨어요. 미안했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그건 이미. 알아, 용서해줬다는 거. 근데 나는 아직도 미안해. 그래서 이 반지를 다시 주고 싶어. 이번엔 진심을 담아서. 저는 반지를 바라봤어요. 금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루비가 박혀 있는 그 반지. 어머니, 하은이가 크면 내가 물려줘. 우리 집안의 진짜 갑오로. 눈물이 났어요.
네, 어머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우리 가족이어서. 그해 겨울, 서영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나 한국에 오려고 해. 언니, 또 휴가예요? 아니, 아예 이사 오려고.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진짜요? 미국 생활 접고요? 응, 병원 그만두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서영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 아빠 쓰러지셨다는 얘기 듣고 멀리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더라. 언니, 45년 동안 떨어져 살았잖아.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언니 환영해요. 정말 반가워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많이 패 끼치겠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서영 언니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서영 언니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45년의 공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서영 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요리하고 같이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나 어렸을 때 사진 없어? 미안해, 서영아. 엄마가 하나도 못 남겼어. 괜찮아요. 지금부터 많이 찍으면 되죠. 서영 언니가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자, 셀카 찍어요. 엄마, 아빠. 시어머니와 강민수 씨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셀카에 익숙지 않으신 거죠. 뭐야, 왜 이렇게 어색해요? 자연스럽게. 서영 언니가 장난치자 두 분도 웃으셨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봤는데 세 분 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 하은이 5살 생일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시어머니, 강민수 씨, 서영 언니, 그리고 저희 식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하은아, 생일 축하해. 다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은이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 빌었어? 응, 비밀이야. 하은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풀고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시끌벅적한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들 잠깐만. 우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강민수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결혼하고 1년 됐잖아. 네, 축하드려요. 준호가 말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년 동안 진짜 행복했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 없었던 것 같아.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 씨 만나고 서영이 찾고 하은이 태어나고 이 모든 게 기적 같아. 강민수 씨가 시어머니 어깨를 감싸셨어요. 영숙 씨 덕분이야. 당신이 용기 내서 가족들한테 다 말했잖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진이 덕분이지.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숨기고 살았을 거야.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가 결심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아니야. 내가 밀어줬어. 내가 용기를 줬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진심으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잠시 침묵했어요. 말없이도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분위기를 깼어요. 엄마, 왜 울어? 생일인데. 맞아. 울면 안 되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자, 케이크 더 먹자.
하은이가 신나게 케이크를 먹었어요.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하은이도 잠들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왔어요. 뭐 생각해? 그냥 많은 생각이. 무슨 생각? 저는 웃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그러게. 준호도 웃었어요.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았잖아. 맨날 눈치 보고. 응.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가족 같아. 엄마 같아. 다행이다. 준호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 우리 엄마 품어줘서 비밀 알고도 미워하지 않고.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저는 준호에게 기대었어요. 우리도 하은이한테 좋은 부모 되자. 응, 그러자. 밤바람이 불었어요. 서늘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문득 반지가 생각났어요. 서랍에 넣어둔 그 반지. 시어머니가 다시 주신 갑오. 언젠가 하은이한테 줘야겠어요. 이 반지의 이야기와 함께요. 감시의 도구였던 반지가 어떻게 가족을 연결해줬는지, 비밀이 어떻게 용서와 화해로 바뀌었는지,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하은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하은아. 왜 앉아? 물 마시려고. 준호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빠가 물 줄게. 가자. 응. 하은이가 제 뺨에 뽀뽀했어요. 엄마 잘 자. 응, 하은이도 잘 자. 준호와 하은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별은 잘 안 보였지만 달은 밝았습니다. 좋은 밤이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되겠죠.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어요.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초등학생이야. 알아. 우리 하은이 다 컸네. 교복을 입은 하은이가 씩씩하게 학교로 갔어요. 저와 준호는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강민수 씨도 오셨어요. 손녀의 입학식을 보러요. 우리 하은이 멋지다. 시어머니가 연신 사진을 찍으셨어요. 강민수 씨도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병 이후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조심하셔야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꼭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나 잘할 거야. 하은이가 강민수 씨에게 외쳤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파이팅! 서영 언니도 왔어요. 이제 한국 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바쁜 와중에도 조카 입학식은 빼놓을 수 없다고요. 하은아, 이모가 선물 줄게. 와, 뭐야? 예쁜 필통이야. 열심히 공부해. 고마워, 이모. 하은이가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교문 밖에서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 하은이가 엄마 닮아서 똑똑하겠다. 저는 웃었어요. 할머니 닮아서 강단도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앞으로가 기대되네. 우리 가족은 나란히 서서 학교를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저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져봤어요. 다시 끼기 시작했거든요. 추적기가 없는 그냥 갑으로서 반지가 따뜻했어요. 햇살 때문인지 아니면 가족의 온기 때문인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감시의 도구로 시작된 반지가 사랑의 상징이 됐으니까요. 비밀과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나간다. 하은이가 교실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은이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챕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테니까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계절.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강민수 씨 팔짱을 끼셨어요. 서영 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하은이 입학 축하 파티를요. 가족이 함께.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의 여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 언니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또 쓰러지셨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민수 씨, 몇 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그분이 지금 어디예요? 삼성병원 응급실. 빨리 와. 저는 준호에게 연락하고 하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복도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영 언니가 옆에서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수진아, 민수 씨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서영 언니가 설명해 줬어요. 아침에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환자분이 광범위 뇌경색입니다. 이번에는 후유증이 클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이 풀리셨어요. 저와 서영 언니가 부축했습니다.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마비가 왔고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열하셨어요. 민수 씨, 우리 민수 씨. 강민수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민수 씨 생각만 나. 여기 있을래.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 해요. 아버님 깨어나시면 어머니가 건강하셔야죠. 알아. 근데 발이 안 떨어져. 시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45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사람인데 겨우 2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또 시련이 오다니. 준호가 휴가를 내고 병원에 왔어요. 하은이는 친정 엄마한테 맡겼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호야. 시어머니가 준호를 보고 또 우셨어요. 준호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님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 민수 씨 강한 사람이야. 이겨낼 거야. 서영 언니도 병원 일을 줄이고 거의 매일 왔어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빠 나야. 서영이. 힘내세요. 의식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45년 만에 만났잖아요. 아직 할 얘기 많잖아요. 일어나세요, 아빠. 열흘째 되던 날 강민수 씨가 눈을 떴어요. 아빠. 서영 언니가 소리쳤어요. 강민수 씨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셨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나야. 영숙이야. 시어머니가 손을 잡으셨어요. 강민수 씨 입술이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숙, 영숙.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민수 씨, 정신 들어? 나 알아봐? 강민수 씨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사가 달려왔어요. 검사를 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다행입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물으셨어요. 재활이 필요합니다. 왼쪽 마비가 있고 언어 능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재활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해볼게요. 뭐든 해볼게요. 강민수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어요. 그리고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서 혼자 걷지 못하셨어요.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예전의 유창한 말솜씨는 사라졌어요. 물을 달라는 말을 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강민수 씨 얼굴에 좌절감이 서렸어요. 말을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신 거겠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살아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서 강민수 씨를 돌보셨어요. 밥을 먹여주시고 말 연습을 도와주시고 휠체어를 밀어 산책시켜 드렸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도 70이 가까운 나이였으니까요. 어머니, 저희가 교대로 할게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니, 수진아, 민수 씨가 날 위해 45년을 기다렸어. 나도 민수 씨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시어머니 눈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45년을 기다린 사랑. 그 사랑이 시어머니를 버티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재활은 더디게 진행됐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강민수 씨는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휠체어에서 보행기로, 보행기에서 지팡이로. 말도 천천히지만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영숙 씨, 고마워요. 어느 날 강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고마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미안해요. 짐이 되어서.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가 내 남편인데. 짐이 뭐가 짐이에요? 강민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랑해요. 영숙 씨.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도 사랑해요. 민수 씨. 두 분이 손을 잡고 계셨어요. 주름진 손들이 서로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곁에 있어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구나. 반년이 지났어요. 강민수 씨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느리지만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요. 하은이가 강민수 씨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나도.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그래, 노력할게. 강민수 씨가 힘들게 웃으셨어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6개월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집이다. 강민수 씨가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잡으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여기가 우리 집인데. 저녁은 다 같이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강민수 씨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강민수 씨가 천천히 식사하셨어요. 왼손을 잘 못 쓰시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하은이가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할아버지,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하은아. 서영 언니도 웃으며 지켜봤어요. 아빠, 천천히 드세요. 급할 거 없어요. 가족이 다 함께한 저녁이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의 재활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가 전담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 물리치료, 언어치료 하나하나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서영 언니도 번갈아 도왔어요. 준호도 주말이면 와서 거들었고요. 힘든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 강민수 씨가 넘어지셨어요. 거실에서 일어나시다가 균형을 잃으신 거예요. 민수 씨, 시어머니가 달려가셨어요. 강민수 씨가 바닥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민수 씨, 영숙 씨한테 집만 되고 시어머니가 강민수 씨를 안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짐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 씨, 우리 45년 기다려서 만났잖아요. 이런 일로 포기 못해요. 절대. 시어머니가 강민수 씨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요. 우리 두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서로를 부축하면서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부부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강민수 씨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두 분이 나란히 동네를 걸으셨어요. 천천히 손을 잡고요. 이웃들이 인사했어요. 두 분 참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우리 벌써 결혼한 지 3년 됐네요. 그러네요. 시간 참 빨라요. 3년 중에 1년은 병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민수 씨 옆에 있어서. 강민수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나도요. 영숙 씨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손녀도 있는데. 맞아요. 하은이. 강민수 씨가 웃으셨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하던 거, 그게 힘이 됐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 힘이 되는 거죠. 그해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은 다 모였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은이가 소리쳤어요. 빨간 산타 모자를 쓰고 신나 있었습니다. 하은아,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 준호가 물었어요. 인형. 뭔 인형? 곰 인형. 큰 거. 알았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진짜? 하은이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케이크를 잘랐어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은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자, 다들 케이크 드세요. 와, 맛있겠다. 하은이가 먼저 한 조각 집었어요. 시어머니가 강민수 씨 접시에 케이크를 올려드렸어요. 민수 씨,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요, 영숙 씨. 서영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신혼부부 같아요. 뭔 소리야? 우리가 무슨 신혼이야? 시어머니가 쑥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시어머니,
강민수 씨, 서영 언니, 준호, 하은이. 그리고 저. 5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감시의 반지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뭐 생각해? 준호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하다고. 나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눈이다. 하은이가 소리쳤어요. 눈사람 만들자. 할아버지,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강민수 씨가 웃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밖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강민수 씨가 일어나셨어요. 하은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부축해 줄게. 고마워, 하은아.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가셨습니다. 저도 코트를 입고 나갔어요. 마당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은이가 눈을 뭉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눈. 와, 진짜 예쁘다. 강민수 씨가 하은이를 도와 눈덩이를 굴리셨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서영 언니도 나왔어요. 준호도요. 우리 가족 모두가 마당에 모였습니다. 자, 눈사람 만들자. 다 같이 눈을 뭉쳤어요.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눈사람이 완성됐어요. 좀 삐뚤빼뚤했지만 우리만의 눈사람이었습니다. 코는 뭘로 하지? 당근. 하은이가 외쳤어요. 눈은? 돌. 모자는? 할아버지 모자. 강민수 씨가 쓰고 계시던 모자를 눈사람에게 씌워주셨어요. 완성이다. 하은이가 환호했어요. 우리는 눈사람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중에 그 사진을 봤는데 다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밤 하은이가 잠들고 나서 저는 베란다에 나갔어요. 눈이 그친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오셨어요. 수진아, 너도 앉아? 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에이, 또 그러세요. 진심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그 반지의 비밀을 알아냈을 때 나는 무서웠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넌 날 미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 비밀을 품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래, 진짜 가족.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진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야말로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 눈 내린 크리스마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어느덧 8살. 그리고 저에게 또 새로운 소식이 생겼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어느 저녁 준호에게 말했어요. 뭔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보여줬어요. 임신 테스트기. 2줄. 준호 눈이 커졌어요. 이거, 설마, 응, 둘째야. 진짜? 준호가 저를 와락 안았어요. 대박. 진짜야? 우리 둘째 생기는 거야? 응, 8줄에. 준호가 울먹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둘이 같이 만든 건데.
저도 웃으며 울었어요. 하은이에게 말해줬어요. 하은아, 너 동생 생긴다. 동생? 진짜? 응, 엄마 뱃속에 있어. 하은이가 제 배를 만졌어요. 여기, 동생이 여기 있어? 응, 와, 신기해. 하은이 눈이 반짝였어요. 남동생이야? 여동생이야? 아직 몰라. 좀 더 커야 알 수 있어. 나 여동생이면 좋겠어. 같이 인형 놀이 할 거야. 하은이가 신나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진짜? 둘째? 네.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축하해, 수진아.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니. 강민수 씨도 축하해 주셨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가족이 또 늘어나는군요. 네, 아버님. 서영 언니도 기뻐했어요. 조카 또 생겨? 대박. 가족 모두가 기뻐했어요. 새 생명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 성별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 이번엔 아들이에요. 하은이가 실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아했어요. 남동생? 그래도 좋아. 내가 누나니까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래. 좋은 누나 해줘. 준호는 아들이라는 소식에 감격했어요. 아들. 우리 아들. 왜 딸은 싫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은이도 사랑하지. 근데 아들도 있으면 야구도 같이 하고 에이, 하은이랑도 야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이름을 정해야 했어요. 뭐로 할까? 하은이처럼 예쁜 이름으로. 하은이는 하늘빛 은혜잖아. 이번엔 저는 생각했어요. 준이는 어때? 준? 응. 준할준. 준수하다, 뛰어나다 그 준. 박준? 박준이. 괜찮지 않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박준이. 우리 아들 이름. 시어머니한테도 여쭤보자. 시어머니도 좋다고 하셨어요. 준이? 예쁜 이름이네. 준이. 그렇게 우리 둘째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박준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은이 학교 데려다주고 집안일 하시고.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 정도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내가 하은이 낳을 때도 내가 도왔잖아. 이번에도 당연히 도와야지. 감사해요, 어머니. 가족인데 뭘. 시어머니의 말투가 따뜻했어요. 예전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여보,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벌써. 준호가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하은이를 맡으셨어요. 걱정 마. 하은이는 할머니가 볼게. 감사해요, 어머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건강한 울음소리.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하은이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어요. 준이야, 안녕.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새근새근 숨소리. 준호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준이. 가족들이 병원에 왔어요. 시어머니, 강민수 씨, 서영 언니, 그리고 하은이. 엄마, 동생이야? 하은이가 달려왔어요. 응, 내 동생이야. 준이야. 와, 진짜 작다. 하은이가 신기한 듯 동생을 바라봤어요. 만져도 돼? 응, 살살.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동생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준이가 하은이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잡았어.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동생이 내 손 잡았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가족이 또 늘었네. 강민수 씨도 감격하신 것 같았어요. 손자가 생겼어요. 손자. 서영 언니도 웃으며 울었어요. 조카가 또 너무 예뻐. 우리 가족이 병실에 모여 있었어요. 새 생명을 축하하면서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을 지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준이의 시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챕터. 저는 아들을 안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도 언젠가 이야기해줘야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감시의 반지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었는지. 비밀과 용서, 화해와 사랑의 이야기를. 준이야, 엄마가 다 들려줄게. 나중에.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눈부신 아침이었어요.